그래서 경희대학교도 세종대학교도 광역 모집으로 정시해서 학과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자연과학 계열, 생명과학 계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응용생물화학부랑 식물생산이랑 산림이랑 조경이랑 생명과학을 가는 애들이 서로 다른 준비를 해야 되냐?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같은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같은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공학과랑 컴퓨터공학과랑 기계공학과랑 산업공학과가 다른 과예요? 같은 과예요? 다른 과죠. 장관님 생각은 같은 과라는 거예요. 이과들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잘하면 되냐? 수학 잘하면 되고 물리 잘하면 되고 인공지능 수학 좀 잘하면 되고 그쵸? 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양자 물질과 에너지 같은 것들 좀 잘해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5등급제가 되면서 교과 전형이 축소가 되어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사람들이 교과 전형으로 뭐 국민대 이하부터 어떻게 갈 때 좀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과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뭐 경희대나 건대 방식의 교과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합한 과목을 들었는지 보고서 세특을 읽어주는 정도에 불과한 건데 4과목일 때 2과목을 고르게 되면 경우의 수가 12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4과목도 아니에요. 실질은 3과목이지. 경우의 수가 6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8과목에서 2과목을 고르게 되면 경우의 수가 56개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게 되면 1학년 과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문과 이과를 좀 섞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국제관계 이해를 들으면서 역학과 에너지를 듣는다? 하나도 안 이상해. 왜죠? 국제관계가 그게 다 에너지 문제야. 사우디랑 미국이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갈등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 국제관계에 들으면서 역학과 에너지를 듣는데 사우디가 왜 감산을 하느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소개서에서 막 썼다고요. 그 다음에 자유동아리에 썼는데 과목을 잘 구성을 하면 그 과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학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전에는 자기가 수학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학 과목이라는 게 숫자가 적었다고요. 이제는 숫자가 많아요. 대수, 미적분, 확통 다 듣고 기하 듣고 미적분 듣고 인공지능 수학 듣고 그 다음에 수학 과제 듣고 수학과 문학까지 듣고 수학 과목만 8과목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120학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20학점에서 8과목이면 24학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20%가 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과목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학과 벽을 무너뜨려서 30%의 융합을 뽑는다.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갖지 말고 기계과랑 산업공학과랑 전자과랑 컴퓨터과는 사실 본질이 같은 과였다. 근데 그거를 너무 분절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뭉뚱그려서 물리하고 수학하고 필요로 하면 화학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요 정도로 하는 형태의 것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학과 벽이 왜 무너지고서 융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문과 쪽에서 사회계열들은 사실 지금도 그랬어요. 사회계열들은 지금도 경제를 가는 거나 미디어를 가는 거나 준비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문과랑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그런 어떤 공학 쪽에 있는 어떤 전공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문과라고 표현하는 그 전공들이 그래도 섞이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섞이지가 않아요. 이과생이 문과 과목을 듣게 되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냐면 쉬우니까 들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과생이 문과 과목을 들으면 아무래도 쉬울 거라고요. 네. 어떤 학생이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가 있고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가 있어요. 네네. 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이과생이 많겠어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가 많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골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문과 과목을 고르면 그거는 쉬우니까 했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과의 어려운 과목들만 쫓아다니면서 듣게끔 되면서 더 깊게 여기 참 안 나와 있지만서도 전문 과목이라고 부르는 고급 과목들, 네네. 실험 과목들 그런 거 넣으면 금방 차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융합 탐구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융합과학 탐구 같은 과목을 고르지는 못할 거라고요. 네네. 그럼 문과생은 이과 과목을 고르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상대평가 제도라면 어렵겠죠. 선택을 그러니까 못하겠죠? 지금 네. 서울대학교 경제과 경영과를 갈 때 미적분을 들으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들을 수 있는 학교들은 어디예요? 시골에 있는 학교들만 가능하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감히 문과생이 미적분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듣는 순간 바로 3등급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문과생이 이과생에서 융합을 한다라고 해봤자 지금 과목 분리로 놓고 볼 때는 진로 선택이 아닌 융합 탐구 쪽에서나 몇 과목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회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메디컬 계열 요 정도의 큰 계열의 벽은 계속 세워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만약에 중2 이하 학생들 중에서 문과 쪽 전공을 어느 정도 생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외고 같은 곳을 가는 게 더 나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외고 같은 게 가는 게 나은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제도 변화가 생기는 게 외고에서 국제고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돼서 외고랑 국제고를 합쳐놨어요. 대학 단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문 계열이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외고랑 국제고가 합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관계 이해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를 가서? 네, 그러니까 국제관계 이해를 듣고 세계사를 듣고 그렇죠? 그럼 그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형태가 돼서 그런 식의 이제 상경 계열이 아닌 사회 계열죠. 미디어라든지 정치라든지 국제라든지 이런 쪽도 갈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학과도 거기에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들이 지금 어쨌든 고교 학점제 이걸 취지에 맞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대입에서 많은 영향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또 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얼마 전에 이주호 장관이 그 융합으로 30% 그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뽑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들한테 그렇게 이제 어드밴티지 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30%의 인원은 그 약간 자정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이 30% ICT 계열, 그런 생명 식으로, 계열, 공학 계열 그런 이런 식으로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그럼 이게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될까요? 사회계열 광역으로 뽑아서 그 안에서 2학년 때 올라갈 때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성균관대학교 정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도 전통적인 그런 학과 구분이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학교에서 1학년 통으로 뽑은 다음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거라기보다는 자전처럼 전공 설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을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이 그러면 자유전공 설계를 해서 잘 됐냐라고 하면 그렇게 잘 안 됐어요. 네. 서울대학교 자전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은 분자적인 학과로 다 옮겨가서 네네. 경영학과 가고 컴퓨터에 갔어요. 시초에 초기에는 조금 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자기 설계 안 한다고요. 서강대학교가 자기 설계라는 형태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서강대학교에서 다전공은 누가 하냐 하면 인문계열 간 애들, 학과 낮은 데들이 하는 거지 컴퓨터를 가고 경영학과 간 애들은 다전공 거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전공을 하든지 자기 설계 전공을 하든지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지 못한 과를 갔을 때 여러 개를 설계를 해갖고 자기가 원래 원했던 과랑 최대한 근사하게 비슷한 아웃풋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솔직하게 하자. 어떻게? 대학의 경영, 경제, 미디어 3개만 남기자. 문과는. 이과는 솔직하게 하자. 전자, 컴퓨터, 생명 3개만 남기자. 네. 이게 지금 융합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학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서 지구나 천문이나 물리학과를 나와서는
취직이 되겠냐 걱정을 하면 그러니까 물리학과를 왜 갔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촉근이론이 좋고 저는 물리학의 세계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말 재밌어요. 그게 아니고 전자과를 가고 컴퓨터과를 가고 기계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점수가 안 돼서 물리학과로 와서 저는 호시탐탐 복수 전공을 하든지 전과를 하든지 해서 전자과나 컴퓨터나 기계과를 반드시 가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융합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 야 이제부터 물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융합이라고 뭉쳐서 내서 너도 컴퓨터 너도 컴퓨터라고 부르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기계과에 가는 게 좋을지 전자과에 가는 게 좋을지 현대자동차에 취직하는 게 좋을지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합쳐놓자. 4학년 때 네가 학점을 보고서 그때 삼성이 상황이 좋으면 전자과를 가고 현대가 상황이 좋으면 자동차로 가게끔 하지 둘을 나눠 놓으면 1학년 때부터 그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합쳐놓자. 합쳐놔서 그럼 4학년 때 가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자로 가기도 하고 기계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전자기계를 합치는 거고 그렇게 합친 과 이름이 사실은 메카트로닉스예요.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번 발표 같은 경우가 어쨌든 발표를 하긴 했으나 공청회 이유가 최종 결정이니 12월 달에 할 거예요. 12월에 그렇기 때문에 한 중간 발표 정도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청회 때 이번 발표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 내신 쪽에서 일정 부분 절대평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같은 것들이. 네. 그리고 수능 같은 수능 경우도 같은 경우에 심화 수학 말고 심화 과학이나 심화 사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12월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와 상관없이 어쨌든 수능 같은 경우가 그 생각보다 그렇게 과목 개편은 많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량을 좀 줄이거나 혹은 수능의 파워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네,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2 이하의 2022 교육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배들처럼 열심히 국영수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국영수 공부하면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최대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대단한 방향으로 완전 다르게 공부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우선은 없다. 네, 없다. 그리고 2025년 가을이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 됐을 때 그때 학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하게 많은 융합선택, 진로선택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 그때는 안내 자료들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겠죠. 그때 가서는 결과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과목 포트폴리오 구성해주는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조합수가 굉장히 많으니까.